아침에 오니까 지금 베란다 온도가 13도. 그러면 밤사이에 10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날은 아마도 계속 추워지겠죠. 계속 추워질 거라서 낮에 베란다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집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환기 차원에서 이렇게 열어두고 잠깐 열어두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찬바람 싹 넣어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낮에 햇볕이 좀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날 또 통풍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낮에 제어가 안 되고 밤 시간에도 제가 이제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온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낮과 밤의 온도가 뭐 7도, 8도로 그냥 일교차가 없이 될 거라서 저는 지금 그냥 베란다 문을 닫아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리대로 아예 나간다고 하면 그냥 또 이제 내보내겠지만 베란다 안쪽에다가 두면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베란다 안쪽은 아무래도 햇볕이 투과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햇볕을 직접 쐬는 거랑은 또 다르고, 생장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일단 들어오면 문은 안 열어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색을 드리고 싶은가 혹은 물을 주고 싶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에는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관수를 계속 그렇게 하려고 애쓰시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내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환경의 최저 온도, 밤 기온 온도가 5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겨울에도 관수를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해가면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밤 온도가 막 상시로 막 1도, 0도까지 막 계속 떨어지는 그런 날씨들을 막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관수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면서 날 좋은 날을 골라가지고 관수를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뿌리가 지속적으로 추위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계절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내가 이제 수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계절이 왔구나라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막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육들에게 또 물을 자꾸 넣어주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겨울 관수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여름 단수, 겨울 단수라는 표현이 어감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전 단수라고 안 하고 절수라고 아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두 다 겨울에 이제 물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내가 키우는 환경상. 그래서 대신 물을 주되 봄, 가을처럼 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름과 겨울 우리가 절수 혹은 단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달라요. 여름에는 습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얘네들이 어때요? 활동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생리장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산작용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증산작용은 일단 햇볕이 좋고 바람이 조금 어느 정도 살짝 좀 불어오면서, 그다음에 온도가 적당하고 습도가 낮았을 때 얘네들의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게 필요한데, 근데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엔 습도가 너무 높고 또 온도도 너무 높고 생리장애 현상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서 물이 이제 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름에 4주에 한 번은 물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관상 가치가 유지가 되는 기간은 4주에 한 번 관수하는 것이 좋겠다. 관수 양도 또 뭐 흠뻑 흘러내릴 때까지 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재배 농가를 위해서 만들어낸 재배용 다육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육식물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뭄에 건조에 견디는 능력을 만들어낸 다육이, 그런 식물들이에요. 물이 안 오는 그런 건조 기후대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지, 물을 싫어해서가 아니죠.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물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던 물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동형다육이라고 해서 겨울에 막 폭풍 성장을 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름에 휴면 확실히 높은 기온에 높은 기온, 높은 습도에 얘네들이 생리장애 현상 혹은 태생적으로 거기에서 성장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휴면하는 식물들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식물들이 우리나라 겨울 막 0도, 1도,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운 날씨에도 푹푹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다육식물들은 최소 성장을 위해서는 재배 농가에서는 최소 10도는 맞춰놔요. 근데 판매 농장은 어때요? 판매는 얘네들을 성장을 시키나요? 아니죠. 예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농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농장은 겨울에 최저 온도를 4도 정도, 5도 정도에 맞춰놓는 거예요.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우리 다육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육이를 예쁘게 색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최저 온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5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하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아.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예쁘게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 0도, 1도에도 얘네들은 그냥 노출을 시키죠. 대신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겨울 관수 관리를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물을 더 좀 아껴야 돼요. 물을 좀 덜 줘야지만 애들 겨울을 그런 온도에서 이제 지켜가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초보 다육맘 시절에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어딨어. 다육이 0도, 1도만 해도 잘만 견디고 색깔 예쁘기만 하던데. 저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용감하게 막 영하 3도, 영하 2도까지 막 이렇게 애들 내려놨고, 그 다음에 얘네들 면역력을 일찍부터 얘네들 막 이렇게 들여놓으면 애들 버릇 나빠지고 면역력 떨어져서 안 돼.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런 위험한 그런 환경 구간에 얘네들을 굳이 노출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자꾸 하면서 보수적으로 키우게 되더라고요. 왜? 여러 번 반복을 해갖고 실패를 해봤으니까. 여름에는 화상을 많이 입혀보고 겨울에는 냉해를 많이 입혀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육들이 회복하는 게 예전처럼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거, 회복하는 시간이 1년 이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자,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온 제 다육들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밤 온도가 10도가 넘죠. 성장 구간 안에 있어요. 밤 온도가 10도가 넘고 낮 온도는 막 20도가 훨씬 넘어서 30도 가까이 낮 온도도 올라가요. 생장등 좀 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저 먼로 생장점 주변이 지금 푸릇푸릇해지는 게 지금 성장하려고, 성장을 해도 되겠다는 지금 제가 그 신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로라도 살짝, 얘도 그래요. 얘도 요 라자아가도 생장점 주변이 먼저 가장 활발하죠.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한데 요 생장점이잖아요. 생장점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거 조금 괜찮은데 날씨가 좀 만만한가 봐. 지금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요런 거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밤 기온을 떨어뜨리면 돼요. 밤 기온을 떨어뜨려 가지고 밤에 진짜 한 3도, 4도까지 내려놔야 되나? 애들이 생장점 주변이 지금 신났어. 막 젤리처럼 막 굳어지려고 하다가 신났어 지금. 약간 그런 게 느껴져. 이거 뭐야? 이거 좀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요 다육들 입장에서는 엄청 헷갈릴 것 같아. 이게 지금 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도대체 언제야? 여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 헷갈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생장등에 관한 이야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자, 생장등, 요거 이제 설치만 이런 거 말고, 생장등 사용 시간은 해가 있을 때 켜고 해가 지면 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을 많이 쐬어주면 얘네들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도 잘 때와 활동할 때 내 몸에 흐르는 호르몬들이 달라지고, 잠잘 때 우리가 치유를 하고 면역력을 높여요. 그래서 잠을 자야지 사람이 건강한 이유가 잠을 자는 동안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밤 시간에 우리가 막 기침이 더 나오고 더 힘들죠. 왜요? 면역력을 체계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켜내려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살짝 더 열이 오르고 기침이 좀 더 나고 더 아픈 것 같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긴장감이 있게 막 이렇게 활동할 때 면역세포들이 그때 면역 반응들이 잘 안 일어난대요. 밤에 잠자려고 잘 때 밤 시간에는 얘네들이 막 활동을
활동을 하면서 내 몸을 치유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제 아픈 증상들이 밤에만 더 유독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육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밤에 할 일이 있어요. 해가 딱 떨어지면 얘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끌어와야 돼요. 자, 다육식물은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싹 흡수하고 낮에 햇볕 받을 때 이미 여기 지금 자기네들이 낮에 가져놨던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해갖고 그렇게 광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도 이 생장단을 계속 켜놓으면 이 기공을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끌어오겠어요? 못 끌어오겠어. 강합성을 못해. 그럼 색이 예뻐요? 아니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라 죽어. 영양을 못 얻어. 햇볕으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의 원료인 이산화탄소를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밤에는 꼭 얘네들도 사람처럼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야 밤에 할 일들을 얘네들이 하고 낮에 할 일들을 그 밤에 얻었던 그 원재료 가지고 낮에 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보조등 가지고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 원료를 얻어내고 영양을 만들어내서 뿌리에도 보내줘야 되고 잎에도 보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밤낮으로 얘네들 햇볕만 켜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공을 못 열어. 기공을 못 열어서 밤에 이산화탄소를 못 끌어와. 원료가 없어. 광합성을 못해. 영양이 없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쪽으로 박태기가 돼서 껍데기만 남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햇볕, 이 생장등은 뭐다? 해가 있을 때 켜주고 해가 꺼지면 끄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생장등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등이 켜지는 시간이 달라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야 얘네들이 계절 감각이 있죠. 근데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좀 그런 게 없어서 사시사철 같은 환경을 우리가 아니지 여름에는 겁나 덥지. 여름에 겁나 덥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생장등은 언제? 자, 낮에만 켜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 켜주는 게 자 생장등의 원리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겨울 관수, 이제 관수는 뭐랑 연결된다? 온도. 내가 다 키우고 있는 다육의 온도랑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겨울 관수.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육이 물이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성장을 시킬 수도 있는 포인트가 온도와 관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장등 같은 경우에는 왜 밤에 꺼줘야 되는지 다육이도 밤에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밤에는 꺼줘야지만 겨울에도 생장등 아래에서 우리가 예쁘게 다육들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